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리 몸속 기생충을 건강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찾고 싶으시다면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백과라는 책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채소의 기생충을 없애는 데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배우셨습니까? 오존수로 활용하셔도 되고, 뭐 제퍽이나 해충 박멸기 또는 뭐 과일, 채소, 세척기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숟가루에 오래 좀 담가 놓으셔도 되고, 또는 뭐 소금물이나 식초물에다가 오랫동안 브로콜리 이렇게 뒤집어서 씻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담가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채소에 있는 거 말고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병들게 한 주된 원인 요소가 되는 그 기생충, 몸속 기생충은 과연 어떻게 건강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자, 클락 박사는 3가지 약초가 두통이나 구토증과 같은 이런 후유증 없이 아주 건강하게 수백 가지의 기생충을 없애준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놀라운 약초를 소개한다면 첫째는 검은 호두 껍질입니다. 검은 호두 껍질. 검은 호두나무에서 채취한 검은 호두 껍질. 그래서 여러분들 클락 박사는 호두나무 오일, 그래서 블랙 월넛 오일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쑥 관목. 여러분 우리 5월에 쑥 나오죠. 그런 향쑥입니다. 향쑥 관목을 채취하고, 세 번째는 정향나무. 정향나무는 야생 라일락 나무입니다. 향이 다 독한 애들이죠. 네, 요런 3가지 약초를 가지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어떤 때는 3가지를 다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가지만 먹기도 해서 40일 정도 클락 박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생충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 호두 껍질이나 향쑥이나 정향나무는 3가지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검은 호두 껍질하고 향쑥은 최소한 100여 가지의 성충이나 지금 이제 생기는 기생충, 유충들을 죽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2가지는. 뭐가요? 검은 호두나무 껍질이나 향쑥은. 그리고 정향나무, 야생 라일락나무는요, 기생충의 알을 죽입니다. 이제 생기는 유충. 얘네들은 성충. 그래서 다 같이 사용해야 검은 호두나무 껍질이나 향쑥이나 야생 라일락나무, 정향나무 요 3가지 약초를 같이 활용하게 되면 기생충을 아주 건강하게 확실하게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로지 성충 기생충만 죽이면 유충 같은 알이나 새끼 기생충은 곧 자라서 또 성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써도 안 되고, 반대로 유충, 알만 죽이면 새끼들과 성충이 몸에서 자꾸 알을 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번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처방처럼 동시다발로 3가지 뭐가 있죠? 검은 호두 껍질, 향수, 정향나무 요 3가지를 함께 사용하셔서 이제 효과적으로 기생충을 제거하는데요. 클락 박사는 모든 기생충을 죽이고 특별히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제거해주면 암 환자의 증세가 놀라게 회복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주일 안에 효과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기생충 하시면서 굉장히 몸이 예후가 좋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년에 이제 2차례 5단계 해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반드시 기생충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략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생충이 몸에 수천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가 기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신장 청소하고 간 청소해도 효과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생충이 40일이니까 기생충 생략하고 신장 청소 14일, 클락 박사의 키드니 디톡스 세트가 13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청소 2주,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청소 하려고 하시는데 이 클락 박사의 40일을 생략하고 했을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5단계 해독을 하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원체 많이 하시고 요새는 이제 한방병원에서도 많이들 하시니까 하시는 분들이 2번째 단계인 기생충을 생략하지 말고 가시기를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클락 박사의 이제 기생충 방법을 깊게 분석해 보면 특별히 이 향쑥 성분이요, 성공적으로 이 기생충이 효과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게다가 또 정향나무는 정향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이 바로 암이 계속적으로 크는 통로인 암의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생충을 제거하는데 향쑥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정향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이 암이 계속적으로 크는 통로가 뭐냐면 신생혈관입니다.
그래서 요 신생혈관을 차단시키는데 누가 효과적이냐면 정향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이 신생혈관을 차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가지를 같이 쓰는 게 좋고요. 1990년에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두 명의 과학자, 특별히 헨리 라이하고 나렌드라 싱 교수가 환자들에게 정향나무 사용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방암 환자에게서요. 호르몬성 암 환자에게서 정향나무 성분이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데 유방의 정상세포와 백혈구는 그대로 두고 정상세포는 그대로 놔비두고 암세포만 표적 항암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가요? 뭐가요? 정향나무가.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기생충 과정이 표적 항암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사실은요. 암세포가 뭐로 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암세포는 그들이 세포 분열할 때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이 세포 분열을 하는데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요. 암이 뭐가 신생혈관을 타고 크냐면 암세포가 철분을 먹고 큽니다. 철분. 여러분 햄철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스테이크, 소고기 덩어리, 닭고기살, 돼지고기. 햄철 덩어리죠. 철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1과 같은 IGF-1 동물성 단백질과 그다음에 메티오닌과 같은 생선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왜 암 전문가들이 영양의학의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누구죠? 콜트 에셀스틴 말고 콜린 캠벨 교수님이 왜 이 암 환자가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에셀스틴 박사는 동물성 지방의 범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죠. 암세포가 뭘로 신생혈관을 만들어요? 철분으로. 철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고기에. 예.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철분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라이 박사가 정향나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왜 정향나무가 효과적으로 이 신생혈관을 없앨 뿐만 아니라 보니까 정상세포는 그대로 되고 암세포만 표적 항암을 하는 걸 보게 되냐면 정향나무가요, 철분하고 만나면 자유기의 손상이 폭포수처럼 잇따라 발생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항산화 작용을 놀랍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손상된 자유기의 그 프리레디칼이라고 하는 그 자유가 아주 연속적으로 폭포수처럼 손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 암세포의 특성은 철분의 농도가 높은데 요 이 철분과 암세포에 있는 철분과 정향나무가 만났더니 정향나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철분을 계속적으로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 라이와 싱 박사가 정향나무 복합물을 전이체에다가 이 트랜스퍼링에다가 철분 강화 분자에다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 보시면 몇 시간 만에 16시간 만에 무슨 일이? 유방암 세포가 이래서 기생충 과정을 생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생충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1년에 2번 구충제 먹으면 기생충이 그냥 빠지는 줄 아는데 호르몬성 암 환자들에게도 뇌질환 환자들에게도 알츠하이머나 간질이나 파킨스나 그 외 모든 암 환자들에게 기생충 과정이요. 건강하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1년에 2차례 기생충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과정을 암 환자라면 기생충 과정을 생략하지 말고 그 과정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유방암 세포만 자, 백혈병 보세요. 백혈병 세포들이 몇 시간 만에 정향나무 복합 물질로 인해서 몇 프로가 자, 몇 시간 만에? 8시간 만에 몇 프로가? 여러분 믿어지세요? 자, 그럼 백혈병 환자분들도 기생충 제거해야 되겠죠. 예, 백혈병은 특별히 이제 어린 나이에도 많이 생기잖아요. 기생충이 어린 나이에 고기, 육식 많이 한 친구들, 생선 많이 먹은 친구들, 우유, 계란 많이 먹은 친구들, 예, 파킨스, 그리고 자폐증, 기생충을 제거해 줬을 때 예후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유방암도 16시간 만에 85%가 파괴가 됐고 백혈병도 8시간 만에 정향나무 추출물에 의해서 100%가 파괴됐다면 상당히 해볼만 하죠. 천연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분화하기 때문에 전이체의 수용체, 특별히 철분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명하게 암이 더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정약나무가 더 활발하게 암세포의 신생organ을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도 기생충 제거하는 좋은 천연 치료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슨 클락 박사의 기생충 약을 여러분들에게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이 기생충을 제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기생충 제거제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기생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건강에 도움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이 로스 앤더슨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생충 제거제를 장 청소와 함께 할 수도 있고 대장 청소할 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가장 효과적인 건 대장 청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생충 41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생충은 언제 하라고요? 간 청소한 다음에? 신장 청소한 다음에?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대장 폐색의 1번 2단계는 기생충, 3단계는 신장, 4단계는 간청소, 5단계는 혈액청소. 이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동안 5단계 해독을 1년에 2차례 해주면 여러분들의 이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5단계 해독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이번 시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셨습니다. 자연치의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캔서 뭐가 답이다? 디톡스 is the answer. 암은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인데 그 해독은 5단계 해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스 앤더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유명한 의사들이 인간 역사상 기생충의 위험이 모든 전염병 중에서 가장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내 의견에 동의한다. 로스 앤더슨 박사는요. 절대로 기생충 제거 과정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빠뜨리지 마.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생충 제거 과정을 절대로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전염병 중에서 가장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기생충의 위험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병명을 모르는 것들 사실은 기생충에 많이 이 원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은 보이지 않고 즉흥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러나 아주 보이지 않게 심각한 질병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계속적으로 앤더슨 박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생충 과정을 꼭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5단계 해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장과 간 해독 그리고 혈액 해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생충 과정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영적인 건강, 웰빙도 중요하겠죠. 행복을 구하는 많은 사람은 실망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뭘 구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참된 행복은 내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길에서가 아니라 의무의 길에서 발견된다.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하려면 항암 방사선 수술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은 고치지 않으면서 그거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건강식 드시고 귀찮아도 운동 계속 하셔야 되고 이런 의무의 길에서 참된 이 건강과 참된 행복의 이유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율법의 교훈,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건강 법칙의 교훈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배우신 것도 이것을 주셔서 건강한 천연의 법칙과 건강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가정 안팎에서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먹지. 그래서 결국은 병드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식욕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 예, 아시죠?
그게 결국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원칙에 충실하다면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휘감은 영혼은 불신과 부패 가운데서도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매일매일의 작은 의무들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생애의 사소한 예의들을 준수하는 일을 무시함으로 행복의 기초가 되는 건강의 원칙들도 무시하고 행복의 원칙들도 무시하고 사회성의 모든 원칙도 무시하기 때문에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흐름이 멈춘 채 괴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샘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 WHO의 건강의 정의, 첫째,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웰빙입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웰빙, 피지컬 웰빙. 두 번째는 정신적인 웰빙, 멘탈 웰빙. 세 번째는 소셜 웰빙. 여러분 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폭식하고 막 이러면서 병원 사람들 많아요. 내 돈 띄어먹고 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사람들 많아요. 소셜 웰빙, 사회적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셜 웰빙. 그런데 이제 최근에 덧붙여진 웰빙이 뭐냐면 영적인 웰빙, 스피리추얼 웰빙. 예,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영적인 생명, 이게 우리 몸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샘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생수를 계속 쏟아내어서 마음의 타고난 이기심을 쓸어버리는 생수의 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마음의 타고난 이기심. 그거는 때로는 내 타락한 식욕일 수도 있고 내 타락한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잘 때 자야 되는데 1등 하려고 잠 안 자는 것도 정욕입니다. 그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건강하지 않은 음식 계속 먹는 거 내 타락한 식욕입니다. 그래서 이 식욕과 정욕을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장벽을 쌓아서, 여기 보니까 대장이 왜 막혔어요? 독소들로 막혔죠.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으면 마음의 독소로 장폐색이 오듯이 우리가 하늘과 교통이 끊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장벽을 대장폐색을 뚫듯이 우리 마음의 폐색도 뚫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슬픔이나 기쁨의 수문을 열고 있다. 만일 세상의 걱정거리와 하찮은 일들에 우리 생각이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신과 어두움과 불길한 전조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애정을 위에 있는 사물에 둔다면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에 평화를 말해줄 것이고 불평이 그치고 짜증나는 생각은 잊혀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뚜껑 올라오고 자꾸 불평이 올라오고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영혼 불안해, 내 영혼 심란해, 내 영혼 굴굴해 우울해. 맨날 이러시면 병이 낫겠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기 우리 가수들 많으신데 하늘마을 여기 가수들 끝내주던데요, 어제 보니까. 예,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